자, 우리 방금 사연이 부산 매미와 관련된 사연이었는데 다음 사연도 부산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부산에 사는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제가 이분의 성함을 편의상 영미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시청만 하다가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2년 전 1983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태어나기 전이네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고 1983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터라 방송에서도 이번 여름은 정말 덥다. 열사병을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가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근데 1983년도에 울산이 38.6도를 기록하며 1931년 측후소 개설 이래에 5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고3 여름방학이었던 8월의 어느 점심쯤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어머니한테 마산에 있는 큰 고모 집에 가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근데 어머니가 평소에는 아버지 말씀을 되게 잘 들어주시는데 너무 뜬금없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렇게 가기가 싫더래, 엄마가. 그래서 여기 동네 아줌마들끼리 이따가 만나서 뭘 좀 잠깐 하기로 했다고 거기를 갔다 와서 가자고 했대. 어머니가 급히 나가셨고 당시에 집에는 남동생, 여동생, 아버지 이렇게 넷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어머니가 집에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분이셨는데 심지어 옆에 팔만 뻗으면 바로 잿더리가 있는데도 저기 잿더리 좀 갖고 온나 하고 맞아요. 뛰어가 보면 아빠 바로 앞에 있잖아. 맞아.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지만 저희 아버지 똑같았어. 머리맡에 있는데 리모컨 가져오라고. 요 집 역시도 아버지가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엄마가 외출하고 나서 평소답지 않게 갑자기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쌀포대를 정리를 한다면서 그 굳은 일을 그 더운 날에 그땐 엄청 더웠다 했잖아요. 에어컨도 없잖아요, 그 그치, 시기에는. 그치. 그 더운 날에 그 정리를 하고 계시대요, 쌀포대를. 그러면서 다 꺼내가지고 제자리에 넣어야 된다면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계셨대요. 어느덧 시간은 오후 4시가 되었고 어머니 또한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지금쯤 집에 들어가면은 마산에 가자고 얘기 안 하겠지 싶어서 4시쯤 들어오셨는데 엄마를 보자마자 차 끊기기 전에 빨리 출발하자면서 재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속으로 왜 저러지? 진짜 너무 가기 싫은데 했는데 이제 핑계댈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나서게 됐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외출하려고 하시자 큰딸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빨리 다녀오세요 라고 평소처럼 인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신발을 신고 나가시면서 이제 가면 안 올 게다 라고 하시고서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가셨다고 합니다. 아빠를 뭔가 기분 나쁘게 한 게 있나 내가? 아까 안 도와드려서 아빠가 좀 화가 나셨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뭔가 아빠가 좀 기분 안 좋아 보이니까 되게 찜찜하긴 했지만 어쨌든 외출을 하셨고 나가셨으니까 그냥 아빠가 괜히 저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저 멀리서 까만 모자인지 갓 같은 거를 쓰고 까만 한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던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마당까지 들어오더니 현관 앞에 신발이 쫙 놓여 있었는데 그 신발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신고 다니던 신발이 있었는데 그 신발을 이제 들고 온 지팡이로 툭툭 치면서 이 신발을 돌려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래요. 그러면서 신발들이 다 가지런히 놓여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현관 안쪽을 향해서 다 정리가 돼 있으면은 그분이 갑자기 지팡이로 아빠 신발을 계속해서 툭툭 치더니 갑자기 몸을 굽혀서 아버지 신발을 반대로 뒤집어 놨다고 합니다. 아버지 신발 코가 원래 앞쪽에 있었는지 뒤쪽에 있었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꿈에 나온 그 남자가 원래 있던 것과는 반대로 돌려놓더래. 다른 신발들과 달리.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꿈이 너무 이상해서 이분이 이제 형제들하고 다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 맞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내 동생이 언니야 아침부터 꿈 얘기하면은 엄마가 재수 없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었어 옛날에.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언니도 얘기를 하려다가 아 맞나 하면서 얘기를 안 하게 되셨대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부모님이 오시니까 동생들 저녁밥까지 다 차려준 다음에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작은 아버지가 급히 집에 오시더니 빨리 다들 일어나서 준비하자고 다 같이 마산을 내려가야 된다면서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위독하다면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밤 늦은 시간에 다들 졸음이 다 깨기도 전에 차를 타고 마산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자정 12시 반을 넘어가고 있었대요. 마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밖을 쳐다보는데 밤하늘에서 별똥별 같은 게 떨어지는 게 보였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착해서 보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하얀 천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였고 어린 마음에 아버지 얼굴을 볼 생각도 못하고 하얀 천 위로 덮여진 아버지 얼굴만 그냥 만지면서 울었었는데 그 체온이 아직도 느껴졌었대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지 않았던 거야. 아까 내려오는 차 안에서 12시 반쯤에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했더니 딱 그 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신기하게. 아버지는 마산에 사시는 고모랑 고모부랑 밤늦게 반주 겸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셨는데 바로 그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대요. 1983년대는 지금과는 장례 절차가 많이 달랐잖아요. 특히나 옛날에는 시골은 집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당시 아버지는 고모랑 고모부랑 왜 식사하시다 돌아가셨다 했잖아. 근데 그 식사한 곳이 동네 횟집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아니라 집 밖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관을 마당 바닥에 놓고 병풍으로 막은 다음에 그 앞에 제사상을 차려서 마당에서 제사를 치르게 됐다고 합니다. 밖에서 돌아가신 거다 보니까. 근데 그때가 날이 너무 더웠던 터라 이 부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었대요. 아버지가 덩치가 있으시다 보니까 관에 잘 안 들어가셔가지고 관에 억지로 넣었었는데 그 위를 얼음으로 덮는다고 난리였었대요. 날이 너무 더워서 얼마나 더웠던지 두꺼운 초를 켜놨었는데 초가 녹아내려가지고 옆으로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병풍에 불이 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동네에서 얼음을 구해와가지고 혹은 냉동실에서 얼음을 빨리빨리 얼려가지고 그 관 안에다 채워도 안 되지. 너무 덥다 보니까 얼음은 계속해서 빨리 녹았고 아침이 되면 햇빛이 내리쬐다 보니까 부패가 점점 더 심해져서 시신 썩은 물이 마당에 고이는 상황까지 됐었다고 합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장례도 너무 힘들어, 부패도 심해, 불도 잠깐 날 뻔해, 너무 이상한 일들이 자꾸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도 날이 더워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장례 치르기가 힘들지? 라고 생각을 할 때쯤 3일장 마지막 날에 작은 아버지가 그 근처에서 그 제사상 근처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나는 못 간다. 나는 억울해서 못 간다. 라고 하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이한 일도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는 못 간다. 이렇게 누가 접신 빙의 된 것처럼 작은 아버지가 동생인 거지. 아버지가 마냥 된 듯이. 근데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은
동네 사람들도 다 난리가 나서 당시에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직접 오셔가지고 마당으로 들어오시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이러면 웃잖아. 그런다고 되돌릴 수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가지에 물을 가득 뜨더니 식칼을 들고 어떤 의식 같은 것도 하셨대요. 약간 비방하듯이. 작은 아버지한테. 그리고 나서 작은 아버지가 제정신이 돌아오셨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기억도 잘 안 난다면서 작은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그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섭다면서 울고불고 또 난리가 났고 어머니 역시도 이제 주변의 어른들이 빨리 가서 남편한테 빌어라 이제 이러니까 그 제사상 앞에 가가지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고 빌고 그랬었대요. 근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셨던 걸까? 그러니까. 그 더운데 그냥 그리고 고혈압에 술도 원하시던 걸 드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아버지 시신을 매장을 하러 가는 날이 됐었는데 매장을 하러 가는 날에도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영정사진을 쳐다보는데 무표정한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영정사진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화난 듯한 얼굴처럼 보였다가 슬픈 표정을 지었다가 인상을 쓰는 표정으로 바뀌더래 계속해서. 내가 이제 헛것을 보나? 라는 생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옆을 딱 쳐다봤는데 어머니 역시도 똑같이 보고 계셨대요. 어머니도 놀란 얼굴로 영정사진을 보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도 깜짝 놀라면서 똑같이 아버지가 슬펐다가 인상을 찌푸렸다가 화를 내는 표정을 영정사진에서 똑같이 보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소에 매장을 하러 도착했을 때는 매장하시던 분이 관을 잘못 밟아서 발이 관 속에 빠지는 일도 있었대요. 아니 왜 이렇게 난리야 계속? 뭐지? 보통 그런 일이 잘 안 생기는데 조심하다 보니까. 근데 그 관을 넣는 과정에서 발이 그 관 위에 뚫고 발이 그 안속으로 들어간 거야. 별일이 다 있네요, 진짜. 그래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끝이 아니라 장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마당에 시신 부패 냄새가 너무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진짜 죄송할 정도였대. 그리고 무슨 그 막 범죄 수사물 보면 시체 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고. 절대 잊을 수 없는 냄새가 진짜 살면서 맡을 수 있는 최악의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표현을. 그래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장례 치러 돌아온 매장까지 하고 그날 밤에 꿈속에 아버지가 바로 나오시더니 아버지는 까만 비닐봉지 같은 곳에 아이스크림을 자식들 먹으라고 사오신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버지는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영민님한테 먼저 주시더니 너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는데 손도 한번 안 잡아주냐면서 서운해 하시더래요. 근데 당시에 실제로 영민님이 울기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무서워서 왜 하얀 천이 덮여있는 상태에서 얼굴만 만졌다고 했잖아. 손도 못 붙잡고. 그래갖고 꿈속에서 당황한 영민님이 너무 경황이 없어서 손을 못 잡았다고 했더니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너무 섭섭하다면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고 꿈에서 깼었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방학도 끝나고 고3이었는데 그날은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날이 있었대요. 그래서 동생들을 학교를 다 보내고 이제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는데 당시에 아버지가 밤부터 새벽까지 장사하는 일을 하고 계셔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그 일을 하셨던 거야. 그래서 아침에 오셔가지고는 주무시고 계셨대요. 근데 주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꿈을 꾸시는 건지 허공을 향해서 놔라 안 된다 애들은 두고 안 된다 놔라 잠꼬대를 하시는 것처럼 혼잣말을 계속 하시더래. 주무시고 계신데 그래갖고 두 팔을 허공에다가 막 이러시면서 계속 그러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영민님이 뛰어가서 엄마를 깨웠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서 하시는 얘기가 아버지가 너 같이 가자면서 나랑 보쌈하듯이 어머니를 보자기로 뒤집어 씌우고 계시는 거를 영민님이 깨웠던 거야.
아니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면서 그냥 니도 같이 가자 이러면서 보자기를 어머니한테 씌우려고 이렇게 자꾸 시도하셨는데 그래서 애 나까지 가면 애들 어떡하냐. 나라 이러고 계셨던 거야. 신기한 건 참고로 영민님네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이가 되게 좋으셨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이 안 돼서 힘들었던 것뿐이지 사이는 되게 많이 좋으셨대요. 근데 이런 꿈을 꾸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야. 왜 그러시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뭔가 화도 많으시고 억울함도 많으시고 왜 그러실까? 아버지가 나쁜 의도가 없으실 건데 근데 그 막 뭐랄까 안 좋게 욕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러시지라고 싶은데 영훈님 아버님이시니까 말을 아끼게 되네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갖고 두 분 다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갈 일이 없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 몇 년 정도는 어쨌든 아버지 꿈을 꿨던 기억은 없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또 꿈에 나오셨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시고 방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영민님이 너무 반가워서 아버지 하고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인자 아버지 안 올 끼다. 아버지 새장가 같다. 엄마하고 잘 살아라. 하시면서 사라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소름 돋아.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 신기하게 한 번을 안 나왔어? 꿈에 안 나타나시더래. 대박인데? 아버지 새장가 같다면서 한참을 안 나오시다가 딱 한 번 더 나타나셨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아버지가 당시에 돌아가실 때쯤에 아빠가 왜 장사하고 계신다 했었잖아. 근데 그게 잘 안 됐었대요. 그래서 집안 형편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영민님이 고3, 남동생이 중3, 여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집 월세를 못 줘가지고 그 집 보증금을 월세를 다 공제하고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장 이 아버지를 포함해서 5식구가 먹을 막 그 돈도 없고 월세를 줄 돈도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당시에 어떤 건물에 부엌이 딸린 작은 방에 진짜 조그만한 집에 이사를 해서 살았었대요. 그래서 되게 그 집에서 매일마다 먹을 걸 걱정할 정도로 힘들게 사셨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영민님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고 어머니도 조금씩 경제활동을 하셔서 먹는 걱정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작은 집에서 4식구가 사느라 정말 많이 거기서 계속 사셨던 거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다 큰 남자애가 있는 집에서 다 큰 여자애들도 같이 있기에는 이분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살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침 임대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엄마가 그때 신청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경쟁률도 워낙 높고 된다는 보장도 없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놓고서는 기대도 안 하셨대요. 이분들이 약간 로또처럼 아 우리가 뭐 될까? 라고 했는데 당첨 발표 전날에 영민님 꿈에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아주 멋진 오토바이 같은 걸 타고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오시더니 딱 영민님 보자마자 뭐 하냐면서 야 이사 가야 되는데 빨리 이사 갈 준비하라면서 재촉하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다음날 임대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아버지가 새장가 갔다 하고 다음에 이제 꿈에 안 나오다가 나온 꿈이 그건 거예요? 한참 뒤에 나온 꿈이. 무슨 선물 주시듯이. 그리고 나서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고 남동생도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형편이 조금씩 더 좋아지면서 영민님은 결혼도 하시고 이제는 너무나도 지금 잘 살고 계신대요. 아버지가 임팩트 있게 되게 나오시네. 그리고 아버지는 더 이상 꿈에 아예 안 그 나오시고 이후로. 새장가 가셨다고 하시고. 대박이다. 아버지 좀 신기한데? 아버지가 진짜 되게 쿨하시고 되게 진짜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스타일이신 것 같아. 그것도 되게 멋진 오토바이 타고 거의 이런 거 있잖아. 하야 이거. 그런 거 타고 오시더니 너네 뭐하노? 빨리 이사 갈 준비 안 하나? 이렇게 엄청 재촉하셨대요. 궁금한 건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냈던 걸까요? 그러니까 막 안 좋은 장례식장 내내 그 기간 동안 막 이상한 일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아버지 성격이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망자들은 다 아쉬워하세요. 왜냐면 너무 일찍 가셨으니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뇌출이 오셔서 갑자기 쓰러지셔 가셨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돌아가시다 보니까 우리 인간처럼 내가 아쉽긴 하지만 그동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약을 안 먹어서 내가 몸을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을 못해요. 일단 일찍 갑자기 돌아가신 거에 대한 억울함. 그게 되게 강해요. 그 감정이. 그리고 또 캐릭터상 경상도 분이니까 불같은 성격 이게 합쳐졌구나. 나는 약간 자기 가족들한테 아까 오빠도 얘기했듯이 가족들한테 막 화낼 일이 그렇게까지 있나 했는데 이게 성격이랑 다 이게. 근데 저 주변에 이제 갑자기 일찍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아내분이 돌아가셨는데 냉장고랑 찬장을 다 열었는데 진짜 미리 준비한 사람처럼 몇 달치 먹을 만한 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얘기하면서 울컥하시네. 뭔가 자기가 갈 걸 알았다는 듯이. 그런 게 좀 있어. 그리고 주변 정리하고 아버지도 주변 정리하고 나가실 때 뭐라 했어? 다시 안 온다고. 맞아. 아버지 이제 안 올 기다. 네. 이러고 가셨잖아. 그래. 근데 제가 아는 집도 아버지가 사업하셨는데 원래는 그렇게까지 안 둘러보시는데 돌아가시는 날에 그날따라 1층부터 모든 사무실을 다 훑어보시고 다 확인 다 하시고 그날 돌아가신 집이 있었거든. 와. 그래서 왜 우리 안 하던 것을 하면 사람이 어른들이 맞아. 그 말이 있어. 저게 죽을 때가 됐나 안 하는 짓을 안 해 이러잖아. 맞아. 사람이 그때가 되면은 갑자기 좀 그런 게 있나 봐. 맞아요.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사랑해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 뭐 아들이나 딸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사랑해 이런 거니까 뭐야 왜 안 하던 짓을 해? 뭐 내일 죽을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어. 맞아. 나도 들어본 것 같아. 맞아. 근데 그 뭔가 얘기 들으면서 아버지의 캐릭터가 그려져서 되게 쿨하시고 되게 멋있으신 분이었을 것 같아요. 세장 갔다고 막 하고 오토바이 타고 나타나시고. 그러면은 아까 저는 말을 좀 되게 아꼈던 게 어쨌든 살아있는 인간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내 아빠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 근데 제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막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버지라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망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보네요. 어떤 게?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엄마한테 네, 보자기로 네. 쓰면서 같이 가자 했던 게 이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되긴 하는데 이제 어쨌든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기억만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신은 조금 더 이기적인 것도 있어요. 망자가 됐을 때는. 그래서 두 가지로 봐야 되는 이유가 깊게 생각하시지 않고 어쨌든 죽음의 기운이 같이 물려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쉬워서 자꾸 떠나질 못하고 곁에 머물다 보니까 아버지로 보이는 어떠한 죽음의 사자가 같이 보이는 확률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로 인해서 같이 들어온 어떠한 사자의 기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자의 진짜 저승사자 혹은 그런 잡기들인데 사자의 모습을 하고 그러니까 죽음과 연관된 잡기들이 아버지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같이 가자 이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진짜 이기적인 망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혼자 못 죽는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나랑 같이 가야지. 그게 너한테도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좋아했던 애인데 쟤는 왜 저쪽 세상에 있지? 같이 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단순해지다 보니까. 단순해지니까. 그리고 맞아. 그 얘기 중에 옛날 막 들어보셨을 텐데 신발 거꾸로 하잖아. 거꾸로 하지 마라. 왜냐면 귀신이 신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거 신고 나간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해놔라 이런 썰이 있거든요. 알죠. 맞아. 이게 근데 진짜 일리가 있나요? 저도 약간 이거 궁금했어 어릴 때. 근데 나는 아직까지 이런 케이스는 본 적은 없거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손님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발을 잃어버린다거나 신발과 관련된 꿈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집들은 많이 봤어. 근데 저는 일단은 제가 화경이 보일 때는 어떠한 죽음과 관련됐을 때는 저는 신발과는 연결 짓진 않아요. 근데 그게 아마 이렇게까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신발도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엄청 친한 지인분이라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친한 지인분의 이제 형제분이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속 뭔가 꿈만 꾸면 계속 나왔대요. 언니한테. 언니, 엄마, 아빠 이렇게
남동생인데 꿈에 계속 나와서 이제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갔대요. 무당에 갔더니 하는 말이 신발 하나 있지 않냐, 신발이 없어서 못 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막 연락을 해서 혹시 누구 우리 A 신발 가지고 있냐, 뭐 선물 받은 거 있냐, 없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신발이 하나 뒷좌석 그 트렁크 쪽에 있었는데 그게 차가 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못 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였던 거예요. 하얀 신발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태워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신발 얘기하니까. 이거는 저도 너무 들으면서 소름 끼쳐가지고 그런 말들이 괜히 나오진 않네요. 그러니까 요즘 느끼는 거는 진짜 옛날 어른들이 하신 얘기 있잖아. 막 욕 많이 들으면은 오래 산다 라든지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을 때가 다 됐다 뭐라고 하든지 이런 말들이 그냥 하시는 소리 같진 않아. 그래서 아마 저승 가셔서 또 결혼을 하시고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 결혼식이 꼭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영혼 결혼식을 억지로 안 시켜준다 하더라도 영혼 결혼식이 영 생뚱맞은 소리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귀신들 중에 예쁜 귀신이 내 거 하자 이래가지고 세상을 드셨네. 마지막에 결국은 좋게 되게 뭔가 오토바이 타고 딱 집 뭔가 아버지가 해주신 느낌 마냥. 재밌는 얘기 해줄까? 지금 생각났어. 네. 내가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기억이 나오는데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방금 영혼 결혼식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원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 남자친구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결혼을 약속해놓고 반지까지 다 교환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이제 당연히 젊었으니까 따라가시려고 약도 틀어먹고 막 하다가 저승사자를 자꾸 본 거예요. 엄마가 당시에. 그래서 어떤 절인가 어디 점집에 가서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면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엄마가 그럼 내가 그 사람이랑 영혼 결혼식을 하겠다. 왜냐면 너무 사랑했으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엄마도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거의 한 4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당시에 어떤 무당이 그러면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엄마랑 그분을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그 남자친구네 집 쪽에서 그거를 뭐 반대를 했었나? 그래가지고 그게 못 됐었대요. 엄마는 어린 마음에 뭐라도 하겠다. 내가 그 사람이 망자지만 그래도 힘드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 무슨 위패인지 영정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돌아가신 집 쪽에서 안 내줬다는 얘기를 내가 얼핏 들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못하고 다른 점집인가 어디를 당시에 갔었는데 거기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너는 시집도 못 가고 큰일 난다. 귀신은 귀신들끼리 시켜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다른 분이랑 영혼 결혼식을 시켜줬다는 얘기는 들었어. 엄마랑은 안 되고. 그리고 저희 아빠가 그 친구분의 절친이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런 숨은 스토리가 두 분의 돌아가신 분의 절친이 저희 아빠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시도를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 두면은 엄마가 진짜 두고 아빠가 가버리면 엄마가 진짜 죽을 것 같았대. 그래서 해주다 보니까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된 거지. 대박이다. 그 갑자기 확 흥미로워하네요. 아,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왜 어떤 게? 찐친이었던 게? 네. 와, 이거 대박이네요. 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그래서 그때 엄마가 저승사자를 엄청 많이 보고 그때 제가 이건 한번 유튜브에서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엄마가 저승사자를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까만 뭐 어떤 그림자라든지 뭔가 봤는데 한 번 충격을 받았던 게 엄마가 그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막 뭐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느낌 혹은 막 누군가 서 있는 느낌 이런 걸 봤다가 어느 날 엄청 큰 사람이 방문 앞에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이마 요 위가 방문 위에 닿아가지고 못 들어오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기괴하게 본 걸 한 번 있었던 거야. 그때 왠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그때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대.
그거를 봤을 때. 공포감도 엄청 났을 것 같아요.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기 이마가 네. 자꾸 위에 이 닿다 보니까 문턱에 이렇게 자꾸 이 형상을 보고 그 전에도 몇 번 보긴 했지만 그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중단을 했고 그러면서 아빠가 이제 위로를 해주면서 밥도 갖다 줘, 밥도 같이 먹어줘 하면서 정과 사랑이 싹 트셨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엄마 말을 들어보면은 또 아닌가요? 그때는 뭐 사랑이었겠죠. 근데 이제 워낙 자꾸 엄마가 시도할 것 같으니까 아빠도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진짜? 아, 반전에 반전이에요. 뭐야? 공포 얘기 해야 되는데 지금 네. 큰일이네. 지금 러브스토리 얘기. 저희 할머니가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분이랑 결혼을 못하고 진짜 야반도제 도망가셨어요. 아빠한테 이별을 고하고 그래갖고 아빠도 그러고 있는데 엄마를 보면 자꾸 불쌍한 거야.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지켜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사랑으로 와갖고 챙겨준 게 아니라 아 저러다 죽었겠는데 어쩌지 하면서 와갖고 같이 밥 먹고 또 두 분 같이 계시면 덩치 차이가 네. 되게 어머니 조그만시고 아버지 큼직하시니까 맞아. 이제 오늘 방송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호신마마님 부모님 어떻게 만나는 줄 알아? 다 이제 안다. 근데 오빠를 낳고 첫사랑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야? 이게 더 공포. 네. 저희 오빠를 낳고 네.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네. 그 떠났던 첫사랑이 갑자기 등장해요. 지금 가장 공포 얘기할 때보다 더 흥미로워. 눈이 오빠 왜 이렇게 빛나요? 완전 반짝반짝해. 아 왜냐면은 내가 아까 그 얘기까지 영혼 결혼식까지만 얘기하고 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황은 씨가 몸이 이렇게까지 앞에 나와가지고 막 눈이 반짝반짝 한 거야. 아, 그래 그래서 머뭇머뭇하더라고 언니가 얘기를 할까 말까 근데 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이제 포인트요. 만약에 그 어머니께서 다른 점집을 가지 않고 본인이랑 하셨다면 선생님께서 태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얘기가 나오더니 뭐 그래서 엄마가 그때 아 이러면 진짜 큰일 나겠다라고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왜? 방금 무슨 말소리 안 들렸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요? 아 왜 그래요? 아니 굳이 경상도 사투리로 왜냐면 이게 들려가지고 아 소름 돋아. 아니 왜냐면 지금 이 PD가 사운드 듣느라고 이거를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내가 쳐다봤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소리가 아니었으니까 네. 밖에서 아 뭐야 무섭게 왜 그래? 하필 또 경상도 어머니 얘기할 때. 그러니까.